제가 얼마 전에 양적 완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양적 완화는 일반적으로 그냥 돈을 찍어내서 뿌리거나 한국처럼 구조조정 등에 쓰게 되면 그렇게 뿌려서 늘어난 돈들이 결국은 금융투기판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한마디로 사회의 기득상류층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집중되지 전체 그 사회의 이 소비나 소득을 높여주는 쪽으로 이게 반영되지 못한다. 특히 요즘같이 장기 경제 불황 하에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 대부분이 가난한 이런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가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양적 완화라는 것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소비를 정진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목적에서 진행이 되어도 실제로 소비를 해야 될 대다수인 90%의 대중들이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소수 특정 계급에 그 돈이 쏠려가면서 결국은 이 특정 계급의 투기 이익이나 자본 이익 정식을 갖다가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적 완화는 별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형 양적 완화는 그런 양적 완화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 펑크난 은행에 90조 빚더미를 짊어진 조선해운업, 그 중에 대부분이 5개사에 물려있는데 거기에 돈이 물린 은행들을 살리겠다고 양적 완화를 한다.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위기가 온 것 같으니까 부동산 대출 상한에 몰린 사람들 살리겠다고 양적 완화한다. 이거는 이제 나눠먹기죠. 해운 조선에 돈 물린 은행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산다고 은행에 돈 좀 빌린 사람들, 너들도 좀 나눠먹어라. 그래서 부채를 천천히 나누어서 갚아라. 이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는 그야말로 꼼수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양적 완화는 민중적 양적 완화라고, 차라리 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민들 앞에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은 돈이 없이 대부분 힘드니까 쓴다. 쓰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그런 논문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일본이요, 99년에 오부치 게이조 내각일 때 15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주 3,500만 명에게 7천억 엔에 이르는 지역진흥권이라는 상품권을 나눠줬습니다. 2009년에도요 1인당 12,000엔씩 모두 2조 엔 규모의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줬습니다. 최근에 뉴스 검색해보면요, 아베 정부가 실제 액면가보다 더 살 수 있는 차액은 정부가 보존해주는 프리미엄 상품권, 즉 10,000엔짜리를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국민은 그걸 갖고 11,000엔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0엔은 누가 하느냐? 정부가 메꿔준다는 거죠. 그거하고 육아 서비스 바우처, 그리고 뭐 보육요원 같은 사람한테 임금 4% 인상시켜주는 걸 정부가 현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2014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할 모양입니다. 아베노믹스라고 양적 완화해서 돈 풀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대기업만, 수출 대기업만 반짝하고 일부 주식만 반짝하지 전혀 효과가 없다 보니까 돈을 그냥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서민들한테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상품권과 애들 키우는 비용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육아 바우처 상품권,
그리고 보육 요원 같은 사람들한테 현금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양적 완화해서 성공한 나라 없고 그것이 또 불순한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더더욱이나 안 될 뿐더러 차라리 전 한국 국민들한테 아까 제가 2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몇 억씩 나눠주는 게 이왕 빚잔치 하려면 그게 낫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 했는데요. 첫째, 양적 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하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적 완화를 고려할 정도면 한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며 지금까지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냉정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둘째,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도가 아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의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제가 이거 숱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죠. 셋째,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박 대통령께서 양적 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여야가 따라와라 는 식의 일반 통행인데 이래서 대화가 되겠느냐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풀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양적 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해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자, 박 대통령이 지금 한 일은 기업 부실과 우리 경제 위기를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함께 극복해 가자고 설득하는 것이다. 제가 박 대통령께 선거 전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라고 경제가 어렵다.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런 분야에서 터질만한 폭탄들이 수두룩하고 빚들이 쌓여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모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더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의식해 한은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은 비겁하다. 지금은 양적 완화를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결정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한은이 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장병환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한은법 개정을 통한 양적 완화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정치권의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한은이 사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다. 자, 사상 유례없는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이 인수할 때는 한국은행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은행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재정이 적자가 나서 어디 메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올 데도 없고. 자, 정부의 수입은 100조인데 지출이 150조가 됐다 하면 50조가 빵꾸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채를 50조를 발행을 하고요. 정부가 이 빚을 지는 채권을 50조를 발행을 하고 그 국채 50조 발행의 조건으로 이 조폐창에서 50조를 찍어가지고 한국은행에 주고 한국은행은 그 국채를 국민들 앞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부채가 이럴 게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가 지금 국가부채가 뭐 600조니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부채가 600조에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650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양적 완화는요,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고 그냥 돈 찍어가지고 산업은행 채권 인수하자는 겁니까? 모든 조폐창에서 돈을 찍는 것은,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국가부채로 잡히게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에 줄 때는 한국은행이 그 돈만큼의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돌파를 하고 하니까
지금 법상으로 산업은행 채권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양심적이고 소신이 있는 한국은행 총재로 꼽혔던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이런 한국형 양적 완화는 소득자산 불균형을 더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그러잖아도 국민들이 소득이 불균형하고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자산도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의 불균형이 큰데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버리면 이 격차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즉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양적 완화는 이미 심각한 소득자산 불균형을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 정책이 10년 후 한국 경제를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따져보거나 이야기하는 건가. 이 한국은행 총재이었던 이성태 전 총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최근 매경과 인터뷰에서요, 정치권에서 촉발된 한국판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42년간 한은에 몸담았던 이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리, 환율 정책을 놓고 경질설이 불거질 정도로 이명박 정부와 대립을 마다하지 않았던 소신파입니다. 이 전 총재는 정치권에서 주장한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양적 완화가 유행이니까 명칭만 가져다 쓴 것일 뿐 지금 언급되는 양적 완화는 전혀 양적 완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발연대 시절에 활용하던 정책금융을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려면 돈이 들고 그러잖아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니 한국은행 들어 대신 나서라고 하는 말이다. 즉 정부가 산업은행이 채권이 한 30조 40조가 있다면 이거를 갖다가 30조를 합시다. 산업은행이 그걸 안 해주면 망해요. 그러면 그걸 정부가 인수를 해주려면 뭡니까? 국가부채를 30조 더 잡았고 한국은행에서 빌려야 되겠죠. 채권을 30조 발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가부채가 더 쌓이죠. 그러니까 정권의 실적에 국가부채가 쌓이는 것은 싫어서 한국은행이 총대 메고 돈을 찍어가 법을 고쳐서 산업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양적 완화라고 잘못된 이름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원래 양적 완화는 오리지널 이 아베노믹스나 헬리콥터 벤 버냉키 전 미국 FRB 의장처럼 돈을 시중에 무한대로 푸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는 한국은행이 개발연대 시절에 만들어진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별의별 꼼수가 다 나오는데 한국은행 보고 하라고 시키는데 그렇더라도 특정 부분에 돈을 직접 몰아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도 특정 산업에 국한에 돈을 주지는 않았다. 지금 한국형 양적 완화는 특정한 부분에 조선해운에 돈이 물린 특정 은행에 집중적으로 돈을 꼽아주겠다는 걸 양적 완화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양적 완화는 그냥 시중에 돈의 양을 늘리는 거죠. 누구한테 받아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최후에 지켜야 될 양심이 돈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죠. 휴지 조각처럼. 양적 완화의 원조격인 일본도 일본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때니 일본 은행이 무한정 인수하라는 거예요. 제 말 아닙니까? 자,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거니까 무한정 일단 한 10조부터 해보자. 10조엔. 자, 돈 10조 찍어. 자, 10조 시중에 푼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 부채다. 10조. 장부 기록한다는 겁니다. 부채로.
장부 기록 없이 돈 풀겠다는 걸 비난한다. 한마디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결국 부실이 명확한 특정 대기업 지원에 별다른 근거 없이 국민 정세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발끈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왜 국민 정세냐? 세금을 늘리는 거와 똑같은 거냐. 화폐가 늘어나면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국민 정세라는 거죠. 참 경제하시는 분들이 똑똑하고 천재분들인데요. 문제가 뭔가 하면 쉽게 정말 시장에 콩나물 파시는 분도 알아듣게 경제를 설명할 그런 친절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는 또 미국식 전면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등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난 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했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통화 정책을 넘어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거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로 당장 위기를 넘길 수는 있지만 소득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가 향후 늘어난 돈을 다시 또 회수할 유동성 회수라고 그러죠. 그 고통 등에 대한 성찰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심각한 문제는 소득 재산의 불균형 문제를 꼽았습니다. 정치력이 없으니 이런 건 해결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중앙은행 정책이라고 소리를 높이면서요. 정치권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건설 부양이 최고라고 한다. 그래서 건설 부양을 계속하면 당분간 고용이 늘고 소득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런데 건설업을 부양해서 건설업에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해서 늘어난 소득이 국민들한테 갈 거냐, 건설업자한테 갈 거냐, 재벌온한테 갈 거냐, 그거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장 정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야 된다는 압박만 주어지니까 만만한 한국형 양적 완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폐단을 불러올지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유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인식도 안 돼 있는 무식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양적 완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결국 양극화를 더 기여합니다.